전국적으로 자영업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작년 6월에 비해 무려 15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직전 5월의 감소폭보다 2배, 2009년 이후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포기한 상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 상권은 거의 침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정된 소비 시장을 갖고 있는 동네 상권은 같은 업종이 즐비하게 들어서면서 과밀화의 위협 속에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형마트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치이고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에 밀려 위기에 내몰렸고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희 평화동 마을신문은 동네 자영업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또 동네 상권을 살릴 뾰족한 수는 없는 것인지 과연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주 3분을 마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으뜸병원 옆에서 부대찌개를 운영하고 있는 강선입니다. 푸른마을 앞에서 피자를 굽는 남자 피굽남 김인수입니다.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임권태라고 합니다. 먼저 강 사장님. 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자영업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하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가게를 봤을 때는 한 30% 정도 좀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30% 정도. 우리 김인수 사장님 피자 가게는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배달업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영향보다는 주변에 다른 그 피자집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준 거 있는데 그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타격이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임관태 사장님 치킨 가게는 어떤가요? 저희도 뭐 배달업이라 크게 별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치킨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치열한 경쟁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죠. 네. 예. 기본적으로 피자집이나 치킨집은 이제 경쟁업체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이 그렇죠. 원래 있고 큰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었고 또 그 효과로 소비 지출을 좀 늘릴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 재난 지원금 덕은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뭐 덕이라고 뭐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업종마다 조금 이익을 보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업종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떤 음식업을 지금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어떤 의류나 어떤 스포츠 업계나 이런 쪽에 더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식업 쪽에는 그런 네, 영향이 네. 없는 것 같다. 네. 실제로 재난지원금은 그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카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네. 우리 배달업 쪽은 재난지원금 카드를 사용을 하던가요? 네,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원래 3, 4, 5월이 비수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등교가 늦어지고 하면서 이제 매출에 큰 높낮이가 이제 없었고 이제 평준했는데 국가 재난지원금 사용할 때 약간 좀 높아진 경향이 있었어요. 저희는 좀 네. 피부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네. 우리 통닭 배달도 비슷한가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 재난지원금 카드를 주고 뭐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시켜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뭐 그런 걸로 많이 좀 매출이 좀 상승했던 요인이 됐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주문 배달하는 그런 예, 배달업이 그래서 그렇군요. 외부 활동을 많이 이제 자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집에서 많이 이제 시켜 먹는 이제 그런 분들이 다수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앉아서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음식점 입장에서는 좀 불리했겠습니다. 분리했다기보다는 이제 외부 활동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긴급 재난 지원금하고는 별도로 그 중소상공인들에게 공과금 또 카드 수수료, 세제 혜택, 또 뭐 용자 지원 이런 조치들이 나왔는데 이런 조치들의 도움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뭐 카드 수수료는 뭐 연매출 3억 원 이하면은 전부 이렇게 지원을 받는 입장인데 또 그것도 어떤 지역마다 좀 틀리거든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익산 같은 경우하고 전주하고도 많이 틀립니다. 익산은 거의 작년 매출에 거의 100%를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억 원 이하는. 네. 근데 저희 전주에서는 뭐 최고 5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차이점은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 소장님은 그것은 받으셨어요? 네, 받았죠. 예, 두 분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 그 공과금 지원은 예, 요긴하게 썼고요. 예, 그 작년 12월하고 1월 매출이 하락을 하는 조건으로 소상공인 그 지원 자격이 안 돼가지고 저 신청을 못했어요. 매출이 하락하는 조건 때문에. 그렇죠. 30%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배달업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그 맞지가 않아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원 대상에서 저희는 이제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5월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6월 말에 애들이 등교하면서 네. 또 재난지원금도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때는 또 매출이 좀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 공과금 지원 같은 경우는 요긴하게 잘 썼죠. 일단. 금액이 크진 않아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됐군요.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8월 17일이 마침 임시 공휴일입니다. 이 임시 공휴일이란 게 그 취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 또 국민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예술을 진작시키겠다 하는 것인데 이 임시 공휴일이 우리 세 분 사장님들께는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덥고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쓰지 안에서 돈은 많이 안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크게 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날씨가 장마가 계속돼서 이제 나가지를 못했잖아요. 예,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지 이제 외부 활동을 조금씩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주말에 매출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 큰 효과는 없었어요. 대체로 여름철 휴가철에는 뭐 매출이 네. 대체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제 생각에는 이런 뭐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덕을 보는 데는 전주로 봤을 때는 어떤 한옥마을이라든지 예. 어떤 그런 어떤 테마가 있는 어떤 그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그런 어떤 제반 어떤 사항들이 많이 깔려 있지 않아서 덕보기는 참 어렵다고 보죠. 여기서 오히려 돈을 쓰러 그쪽으로 나가는 입장이니까. 아, 그렇군요. 뭐 임시 공휴일이 썩 달갑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또 쉬시지도 못하고. 네. 예. 그러면 가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뭐 직원 두고 장사하던 분들도 가게가 어려워지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직원 수를 줄이거나 또 직원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이라고 해서 혼자 운영하거나 이렇게 또 가족끼리 하시거나 하는데요. 우리 세 분은 각각 가게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가족 경영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직원들 쓰기에는 좀 애매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뭐 10년 이상 지금 계속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매출이 많으면 직원 쓰고 뭐 그러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있잖아요. 평균이란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평균에 보면 저희 직원까지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안 쓰고 있는 중입니다. 뭐 예전에는 뭐 한참 뭐 평화동도 이제 좀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는 뭐 이제 파트타임으로 쓰기도 했고 했는데 뭐 일단은 뭐 워낙 인건비로 많이 나가면 저희 그만큼 저희 소득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고생하지 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 경영이라면 어떤 분들이 몇 분이 하고 계시죠? 예,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3명이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장인어른, 와이프 그다음에 이제 바쁠 때는 이제 저희 딸도 이제 도와주고
네. 더 바쁘면 이제 저희 처제도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가족들, 그럼 가족들이 하면 인건비를 따로 주지 않습니까? 예, 주죠. 저도 불편하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편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음적으로도 더 편하고 가족 내에서는 외부로 지출되는 게 아니고 가족한테 가니까 예, 그렇죠. 도움이 된다. 예. 그런 원리시구나.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업은 괜찮은데 다른 자영업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배달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니까 그래도 고객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는데 일반 제 주위에 아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님이 찾아오는 업종 식당이나 뭐 옷가게나 그런 사장님들께서는 손님들이 안 오시니까 잘 안 나오시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고 일단 인건비 자체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 수를 많이 줄이고 직접 현장에서 더 많이 뛰시는 걸로 알고 저도 봐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손님들, 주민들, 평화동 주민들께서 너무 그런 거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골고루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평화도 경제도 살고 전주시 경제도 살고 뭐 전국적인 경제도 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많이 믿어주시고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대부분이 요즘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하는 뭐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 인건비도 많이 늘어나고 이번 올해도 지금 인건비는 또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맞춰주다 보면 일단 자영업이라는 게 저희가 소득이 있어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득이 얼만큼 받쳐주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소득 자체가 줄어들면 어떻게 직원을 두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돼 있죠. 네. 요즘 뭐 지금 2020년 들어서 뜻하지 않은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외부 활동을 너무 자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자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든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나라에서나 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는 계시지만 그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지 않나. 어떤 뭐 금액적인 것도 뭐 일타성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고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한 번 소비만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규모의 자영업을 하다 보면 종업원도 한 두세 명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두 분이 이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지 않나. 어떤 자영업자들이 금액적인 부분에 힘이 들지 않아야 뭐 고용도 더 창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소비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자영업자들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더 어떤 이런 경제들, 지역 경제들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평화동이라는 이런 지역 자체가 또 이게 좁은 배드타운이다 보니까 이 배드타운에 계신 분들이 밖에 나와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평화동만의 색깔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평화동은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더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또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어떤 그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여기서 우리 평화동에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인수 사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와이프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예. 체력이 안 돼요. 여자 와이프가 저녁 늦게까지 14시간 정도를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 혼자 하기로 하고 와이프 이제 다른 직업을 갖고 이제 파트로 잠깐 알바를 쓰고 그러니까 혼자 14시간 정도로 혼자 버텨낼 체력이 일단 있어야 예. 지금 자영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몸으로 버티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바를 자기가 몸이 조금 편하려고 알바를 쓰면 그만큼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알바를 써야 될 의미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 하고 주말에만 잠깐 도와주는 알바를 쓰고 네. 집사람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돕고 하죠. 엄청 힘듭니다. 힘들게 버티고 네. 계시는군요. 네. 요즘 코로나19와 긴 장마 폭우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자영업자들도 못지않게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바닥 경쟁, 그다음에 어플 수수료나 이러한 부담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도 안 되고 해서 점점 매출도 줄고 경쟁도 심화돼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 평화동 지역 주민들께서도 가까운 매장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더 위생도 더 철저히 하고 더 맛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자영업의 어려움 또 동네 상권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만한 신의 한 수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설사 그렇더라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살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영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 또 동네 상권을 살려낼 수 있는 방안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이 뭘지 바라는 점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주에는 이렇게 한옥마을이라고 이렇게 테마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평화동도 어떻게 보면 그런 테마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우리 평화동뿐만 아니라 전주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골목마다의 어떤 테마를 선정을 해서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어떤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여기 평화동 같은 경우는 지시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다가 매일 같이 연극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해서 음악의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테마를 하나씩을 전주시나 어떻게 해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인구들이 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좀 소비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네마다 어떤 테마를 정해서 특화하자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우리 김윤수 사장님은 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어떤 기준을 두지 말고 네. 홀로 사장님이나 가족 경영하시는 분들 세제 혜택 좀 더 주고 그다음에 어떤 쿠폰 같은 거를 따로 네. 발행을 해서 이거를 꽃전 비슷한 거 있잖아요. 네. 꽃전 대용으로 좀 더 배포를 해서 이거는 전주시에서만 가능하게끔 예산을 좀 해서 편성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 부담이 많이 나와요.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국세라든지 부가세, 종합소득세 이런 세제를 좀
천천히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좀 더 8월까지 이번에 좀 해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 이제 그거를 좀 더 연장을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분납을 해서 부담이 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세 분납을 통한 네. 부담 완화.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어떤 그 제한을 두지 말고 예. 혼자 경영하신 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 재난지원금처럼 지원을 해준다든지. 까다로운 조건 없이 그렇죠. 폭넓게 왜냐하면 지원해달라는 저번에 거죠? 그 전주시에서도 그 건강보험료 제한을 둬가지고 예. 절반도 못 채워서 그 저기를 그랬죠. 지급했잖아요. 예. 그 예산을 다 그냥 줘야 아무래도 소비가 또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걸 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임관태 사장님도 좋은 생각 있으신가요? 예, 뭐 전에 앞에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테마적인 부분이 너무 평화동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옥마을 서사학동까지 이어지고 끊겨서 지금 삼천동 뭐 저기 막걸리 마을 있잖아요. 예. 막걸리 골목. 평화동에 그런 테마적인 그런 거리나 무슨 문화가 있으면 이렇게 연계돼서 그 막걸리 골목까지 아마 이렇게 이어질 건데 이 동네만 그냥 뛰어넘고 바로 한옥마을에서 막걸리 골목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의 생각인데 너무 자영업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뭐 할 거 없으니까 뭐 치킨집, 할 거 없으니까 피자집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렇죠. 뭐 내 몸이 힘든 게 아니고요. 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마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쉽게 까먹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이 원리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깊게 생각하고 이 자영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영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도 주의 깊게 예. 시작을 해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역시 이제 테마가 있는 상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시네요.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만성적 포화 상태의 자영업 시장.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와 소비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동네 상권이 이대로 유지되기는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동네 상권은 더 심하게 위축되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소비 자금이 됐던 긴급 재난지원금의 효력도 8월 말로 끝나고요. 자영업자들이 긴급 자금 대출 같은 임시 방편으로 버티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예 폐업하는 자영업자보다 사정이 더 나쁜 것은 폐업하기로 맘먹고도 대출금 상환 문제나 철거 비용 이런 것이 걸려서 억지 춘향으로 가게 문을 열고 있는 분들입니다. 침몰하는 동네 상권, 탈출구는 없는 것인지 중소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